서울시에서 20년 넘게 민노총이 공짜로 사용한 그 서울 강북 노동자 복지관 예. 저거에서 민노총 나가 이렇게 예. 퇴거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줘서 법원이 자 민노총 나가세요라고 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서울시에서 자산인 저 강북 노동자 복지관 어디 있느냐? 충정로역하고 애호개역 사이에 있습니다. 야, 그럼 시내 중심가에 있네요. 시내 중심가에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건물은 2021년에 무려 70억 원을 들여서 서울시가 리모델링까지 한 건물이에요. 야. 그래서 겉에가 되게 반딱반딱해요. 예. 되게 좋은 건물인데 요거를 말입니다. 출발점이 어떻게 됐느냐. 요거 내용을 좀 보면 이거 박원순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아니에요? 2002년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게 완공이 되었고요. 예. 저 때부터 민노총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3년 단위 계약을 맺어서 자 건물은 서울시가 만들었어. 네. 그런데 이거 운영하려면 공무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행할 사업자를 찾습니다 해갖고 사업 공고를 내갖고 예.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주체가 어디였냐? 민노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노조들을 약간 노조들한테 이제 콩고물 떼어주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그런 이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명박 그 시장을 둘러싸고 워낙 노조들이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정권이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 서울에 그 보수에 선출된 서울시장으로서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유화책을 한 거네요. 유화책이네요. 네, 유화책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좌파 단체들이라는 게 한 번 들어가는 거는 네 맘대로 나한테 들어오라고 했지만 내가 나갈 때는 내가 네 얘기 안 들어. 뭐 이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이것이 정말 20 몇 년입니까? 지금? 2002년에 들어왔으니까 22년을 있었네요. 22년을 있었는데 자 이게 서울 노동복지관 그러니까 뭐 하는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건물을 지금 방금 위치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가끔씩 압수수색 들어가고 할 때 있잖아요. 저길 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노동자 복지관을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복지관을 안 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5층 건물인데요. 3층하고 4층 전체를 민노총 서울 지부 노조가 사무실로 쓴 거예요. 이게 전용을 해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도외로. 또 2022년인가요? 이때는 2023년입니다. 민노총 출신 간부를 전 간부죠. 연봉 7천만 원을 주고 이 사무국장에 특채를 했대요.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기사를 썼더니 이 줌이라는 매체에 나온 건데 취재 기자한테 칼로 쑤셔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이명박 시장 시절에 노조 저희가 조금 챙겨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편의 시설도 주고 이 시설에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연 10억 정도, 7억 내지 10억 정도의 관리비도 계속 줬어요. 왜냐하면 위탁 관리를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도 쓰세요. 화장지도 사서 쓰세요. 수도세도 내세요라고 하면서 연간 몇억 원씩 지원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서울시로서는 저게 뭐 예산을 나쁘게 쓴 것도 아니고 아마도 서울시 예산 중에서 노동자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 건물로서 노동자들이 그 건강을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생활체육도 할 수 있는 그걸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 자기들이 돈을 받고 공간을 배정받은 목적과 다르게 서울시를 속였을 거로 저는 자기네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 2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속은 거죠. 저는 속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뭐 10년 동안 거진 10년을 이제 시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2021년에는 서울시에서 수립한 최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13억을 1년 예산을 했다가 그 다음에 줄여서 막 7억으로 줄이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건물을 시 세금으로 지었는데 민노총이 들어가서 거기를 쓰고 있었어.
이게 당연히 문제. 거기다가 심지어 서울시는 예산으로 운영비도 지원해줬어요. 이게 10명 운영 인력 10명 기준으로 13억이면 1인당 1억 3천이 배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 또 이제 뭐 사업비도 들어있었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작았어요. 실제로는 그냥 밥벌이 시켜준 거예요. 거기다 공간 주고 밥벌이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문제점들을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서울시가 나서갖고 나가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어딜 나가? 우리 나갈 데도 없는데 하면서 계속 퇴거에 불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울시가 소송까지 내어서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을 시켜갖고 민노총 나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건데 이게 이런 공간들을 왜 이렇게 이 노조를 하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요 여기가 또 다른 복지를 제공하면서 또 다른 의식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역 거점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저쪽에서 뭐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 아마도 여기가 그 정도였으면은요, 그 촛불 집회, 각종 촛불 집회라든지 그리고 2008년에 광화문에 모였던 광우병 집회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여기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장비들 다 보관하고 딱 보니까 광화문하고 접근성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그런 포스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알고 봤더니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마련해준 공간에서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광화문에 그 진짜 몇 달을 몰려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광우병이라는 게 그냥 신기루 같은데 광우병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이걸 기반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면은요. 무료 이제 또 민노총의 예산으로 무료 한방 치료를 해준대요. 뜸도 떠주고 부항도 떠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부항 뜨고 침 맞은 다음에 또 여기서 각종 법률 상담, 노동자 법률 상담 뭐 이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뭐 좋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각종 분규에 대비하는 법, 분규를 일으키고도 처벌받지 않는 법, 뭐 이런 이제 노하우들이 공유됐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건 자기들 돈으로 해야죠. 자기들 민노총 조합비. 그렇죠. 조합비로 그 공간에서 해야죠. 자기네가 마련한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일테면은 공간을 이제 전용해왔다라는 의심들이 많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결국은 야 이거는 민노총한테 욕먹어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들을 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계속 온갖 것 때문에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지난 노무현 문재인 이때 정부 시절에 잘못되고 비정상이었던 것들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보수 인사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가라 혹은 또 7천만 원짜리 인력을 또 채용을 했다 이거 갖고 기사를 쓰면 보수 인사 어떤 사람이 칼로 뭐라 그러죠? 칼로 쑤셔서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정말 극렬한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칼로 쑤셔서 죽여버린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런 공간과 이런 자리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내겠습니까? 그것은 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법에 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시간이 걸려서 많은 분들이 아우 속 터져 답답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상화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